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구글 앱스 스크립트 업무 자동화에서 반복문, 즉 지난 시간에까지 포문을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포문과 양대 산맥인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치울게요. 글자를 while 반복문이요. 자, 이 while 반복문을 여러분들 이 자바스크립트형 언어의 베이스인 구글 앱스 스크립트 뿐만 아니라 파이썬에서 많이 쓰셨을 거예요. 파이썬에서도 저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while문은 언제 쓰냐? 무한반복일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for문과 while문의 차이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for문과 while문의 차이점을. 크게 별거 없는데요. 일단은 포문 자체와 이렇게 나눌까요? 포문과 while문으로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 목적으로 하면은 목적으로 하면은 포문 자체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고 순차적일 때 많이 씁니다. 정해지고 순서, 순차적, 정해짐이라고 할게요. 이 순차적으로 반복 횟수가 명확하거나 순차적으로 작업할 때 많이 쓰이고요. while문은 이 기준이 조건이 참일 때, 참거짓일 때가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문이 참거짓일 때는 while문을 써서 그 안에서의 반복문을 돌리고, 그리고 브레이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브레이크와 같은 구문을 이용해서 그 반복문을 벗어나는 걸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구조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줄에 있어서 조금은 가독성이 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되네 하면서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그냥 조건식만 정해집니다. 즉 이제 if문과 같은 조건식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초기화나 증감은 별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말씀 주시고, 그래서 저는 가독성 같은 경우는 포문이 더 좋더라고요. 한 줄의 반복 구조가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종료 조건은 크게 다른데, 이 조건식이 이제 종료 조건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포문은 무조건 포문은 반복문이 순서가 끝나면 되는 부분으로 보통 보이는데, 이 while문 같은 경우는 반복문의 순서가 끝나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무한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무한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이 만족하면 종료하는 게 대부분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종료 조건 자체가. 그래서 무한 루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사용 예시는 어떨 때 쓰이냐? 만약에 반복 횟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포문을 쓰는 게 좋고요. 왜냐면 거기서 우리가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 이게 다 구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종료 조건이 복잡하거나 사용자 입력, 대기가 필요할 때는 while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료 조건이 복잡하다는 것은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우리가 종료되는 시점을 잡기 어려울 때 우리가 while문을 쓰는 게 좋다는 거고, 자, 사용자 입력 대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력 대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사용 프롬프트, 이제 이 파이썬 같은 거로 기준으로 예를 들면 input 함수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즉 while문에서 여기에 조건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nput 함수를 넣어줘서 이 input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반복문이 실행이 안 되게끔 할 때 이 사용자 입력 대기를 할 때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소문과 Y문이 이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Y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해도를 좀 높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앱스 스크립트의 기초 문법인 반복문을 한번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토코드라는 지난번 앱스 스크립트를 한번 열었던 걸 다시 한번 이제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저는 제 챕터명은 그냥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끔 넣었고요. 혹시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들어오시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셔가지고 여기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냥 신규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누르면 바로 만들어지고요.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저장을 하니까 오토코드 기초로 저장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이건 제가 테스트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앱스 스크립트를 쓰기 위해서 확장 프로그램에 앱스 스크립트까지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앱스 스크립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앱스 스크립트 자체는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 종속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값들을 읽을 수 있는 게 다 바인딩 처리되어 있다고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차원에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문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문은 1부터 일단 10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 let 해서 i는 1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1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Y문 자체에서 저희가 i가 그러니까 10까지 출력을 하기 위해선 10까지는 출력이 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로그로 이번엔 콘솔 로그는 로그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i라는 걸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증감을 이제 명시해줘야 되죠. 우리가 Y문 자체에서는 증감 자체를 여기에 같이 넣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폼과 다르게 따로 여기든 위든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증감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i는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지금 1만 계속 찍잖아요? 계속 찍었네요. 그죠? 지금 10까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문은 제가 이제 코딩을 실수를 한 부분인데, 이거 계속 되네요. 중지. 자, 여기서 플러스를 찍으면니까 계속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계속 찍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여기서 찍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밑에서 찍으니까 이게 계속 1, 2, 3, 4, 5, 6, 7, 8 하면서 그냥 무한적으로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행을 하면 딱 10까지만 하고 중지되죠. 왜냐면 1부터 해가지고 1 이렇게 되는 거야. 1 먼저 해서 여기 1 먼저 찍었어요. 2 그리고 여기도 2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 보세요. 1에서 1 찍고 그 다음에 1 찍은 게 이제 찍은 상태 그 이후에 1이 이제 2가 되고요. 2가 돼서 다시 한번 여기로 들어왔는데 11보다 작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2가 찍히고 다시 여기서 3으로 여기 거친 다음에 3으로 다시 올라가서 3으로 됐을 때 11보다 작네? 그럼 또 3도 찍히고 그리고 여기서 4로 돼서 또 4로 올라가서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11이 되면은 11이 딱 되고 11이 됐을 때 Y문의 이제 조건이 이 안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로그가 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while이 되지 않네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종료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1, 2, 3, 4, 5, 6, 7 해가지고 계속 숫자가 증가되면서 1부터 10까지 계속 이제 i를 찍는 부분으로 보는데 i는 1이었기 때문에 계속 1만 찍혔던
1이 10개가 계속 찍혔던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무한 반복문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여기서 사실 이 부분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행을 한번 해볼까요? 무한 반복문이 됩니다. 이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보세요. i가 지금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계속 찍는 거예요. 1만 찍어요. i는 계속 11보다 1이니까 증가되는 게 없잖아요. 증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i는 11보다 작은 게 항상 참이고, 그럼 이것만 계속 실행합니다. 계속 실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적으로 반복돼서 무한 반복문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중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지를 하는 게 이제 계속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실행 로그를 보시면 얼추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실행했던 그게 있거든요. 취소되었던 로그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편집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데이터 로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제 어찌되었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값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까 저는 편집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무한반복문이 빠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문을 많이 쓴다 라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퀴즈 프로그램을 한번 푸는 걸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크게 뭐 별건 없는데요. 여기서 네, 여기서 우리가 퀴즈 프로그램을 쓰는 게 무한반복문을 한번 대놓고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트루문을 넣어서 무한반복문 항상 쓰이는 이 트루문 있죠? 이렇게 만들 건데요. 자, 우리가 우선 변수를 이제 상수 처리하는 변수를 넣어주는데 여기에 우리는 어떤 걸 쓸까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쓸지 궁금합니다. 자, 답을에 대한 부분이니까 answer에 대한 부분에 가지고 제가 앱스 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이 브라우저 자체 이제 스프레드시트에서 들어온 이 브라우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풋 함수에 대한 부분을 저는 브라우저 방식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 지금 사용하고 계신 언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if answer 답 자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파이썬이랑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헷갈린다기보다는 습관이죠. 자, 여기서 값 자체가 내가 만약에 앱스 스크립트라고 입력을 하면 이제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는 걸 빠져나가서 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정답을 못 맞췄다 그러면 else 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브라우저 자체에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뭐 예를 들면 뭐라고 쓸까, 틀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답을 맞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답인 거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 박스 해가지고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하고 제가 그냥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 실행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먼저 y-true로 해가지고 무한반복문이 떨어지는데, 이 y-true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사용하고 계신 언어가 무엇입니까? 해서 내가 작성을 앱스 스크립트라고 입력을 하면 앱스 스크립트가 브레이크 문을 해서 이제 이 while문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 while문의 조건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보니까 여기서 해야지 벗어나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 부분을 벗어나오는 거니까 브라우저의 정답입니다. 이게 출력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신 언어가 앱스 스크립트 입력을 하지 않았다. 그럼 else문에 걸리겠죠. else문에 걸려서 이게 실행이 되고, 틀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출력이 되는 이후에 while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작성해 주신 언어가 무엇입니까? 해서 입력 언어를 입력받게끔 이렇게 다시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하면 권한 검토니까 그냥 넣어주세요. 본인 계정 선택을 해주시고 고급에 안전하지 않은, 어차피 내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실행이 시작됐는데 이제 돌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오토보다 기초로 가서 여기서 지금 스프레드시트에서 이렇게 브라우저에 보이는 겁니다. 저는 파이썬이라고 하면 일부러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틀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씀해 주세요. 해서 또 질문하죠. 여기 이번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해볼게요. 틀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입력해 주세요. 또 얘기하죠. 그럼 제가 이번에 맞게 앱스 스크립트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답하면서 맞춰졌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방금까지 실행 시작됨이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정답을 맞추니까 바로 실행이 완료됨으로 찍히면서 끝났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볼까요? 지난 시간 했던 우리가 스프레드 시트 자체에서의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두 시트의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포문에 썼던 것과 유사하긴 한데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헬로 월드 찍었던 거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냥 넣을 거예요. 어떤 거 하냐? 처음에 시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시트 또 코더 1 시트 넣고 코더 2 에서 시트 넣은 다음에 코더 1에는 어떤 걸 쓸 거예요? 헬로 월드라는 걸 찍고요. 코더 2는 뭘 적어요? 1, 2, 3, 4, 5, 6, 7, 8, 9 여기를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스 스크립트로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콘스트에서 이 시트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는 WS 해가지고 여기에 스프레드시트 자체에 있는 앱에 get active 스프레드시트 자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프레드시트 자체를 활성화 시켜주고요. 이게 함수가 이게 쓸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const에서 시트 name 해가지고 names 자체에서 여기는 저는 코더 1, 코더 2 해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let i에서 i는 0으로 해가지고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고요. 변수 초기화에서 y 반복면서 사용한 인덱스 변수 i를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시트 네임을 이제 배열 값으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인데 시트 이름을 배열 형식으로 저장을 해줄 때 제가 이 부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객체를 직접 불러와서 객체를 ss라는 WS 대문자 s에 상수 처리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while문을 쓸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시트 네임 자체의 길이보다 작다면 시트 길이보다 작다면 즉 이제 반복문 while 반복문 i가 시트 네임 배열의 개보다 작을 동안 반복을 수행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const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트 내부적으로 변수 처리해 주는데 여기에는 get 시트
by name을 할게요. name 해가지고 이름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sheet names에서 여기에 I 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get sheet by name인데 그 안에 이름은 여기에서 sheet names 해가지고 이 i로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 안에는 코더 1 또는 코더 2가 찍히겠죠. 왜냐하면 변수는 배열 변수는 0부터 이렇게 찍히는 거거든요. 여기 자체에 sheet name 0 이게 이제 코더 1이잖아요. 그리고 sheet name 1이 코더 2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여기에 찍혀서 우리가 코더 1, 코더 2라는 걸로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const에서 value 값 자체를 해서 우리가 sheet get range 해가지고 여기 안에는 우리가 이제 A1부터 C3까지 range 이제 그 범위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get value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모두 다 가져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거 자체를 해가지고 로거에서 우리가 로그 값을 이제 우리가 불러올 거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어찌되었든 세미콜론은 사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예전에는 이게 엄격하게 이제 사용을 이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추천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장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는 그냥 통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위에서 지정하는 value 값을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 증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값을 출력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hello world 1 해서 지금 이 부분만 찍혔는데 get value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찍힌 겁니다. 그러면 get values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 개 값을 찍어줘. A1, C3 사이에서 여러 개 값을 찍어줘. 누르면 보이시죠? hello world에서 배열로 가져오는 게 get values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즉 우리가 여기 코드 1일 때는 hello world에서 이 부분 영역을 찍는데 근데 지금 hello world만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값으로 가져온 부분이 바로 이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사실 YM은 크게 할 거는 없었는데 뭐 여러분들께 하나만 뭐 더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디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볼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오토코더라는 해가지고 폴더 안에 있는 폴더의 값을 이제 가져오는 부분을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폴더를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코더 1, 코더 2, 코더 3 해서 3개의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즉 여기 안에 폴더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폴더에서의 이제 하위 폴더의 로그를 이름을 쭉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자동화 하려면 이 드라이브에 있는 값들을 쭉쭉 하나씩 다 가져오면서 어떠한 이 자동화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의 값도 다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조금은 바꿔볼까요? 자, 일단 지우고요. 폴더 이제 정보의 하위 폴더 정보를 가져올 건데 우리가 폴더의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는 건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계속 바뀌거든요. 자, 요 부분이 아이디 값이에요. 제가 위로 올라가면 바뀌었죠? 그죠? 식별되는 값이 계속 바뀌죠? 바뀌었죠? 그래서 이 식별되는 값 자체가 계속 바뀌게끔 하면은 우리가 이 값들을 우리가 잡아주면은
이 폴더를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코드 자체에 우리가 부모 폴더 객체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콘스트 해가지고 부모 폴더니까 parent 폴더 parent로 하겠습니다. 해서 드라이브 앱을 쓸 거예요. 이번엔 드라이브 앱을 쓰는데 여기서 get 폴더 id 해가지고 처음에 id 값을 가져오는데 어떤 걸 가져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져오는데 여기 어떤 거예요? 이걸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가져온 부분인데요. 자, 요거를 여기 지금 이 부분인데 제가 아까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제가 가져오면요. 지금 이 폴더 자체에 대해서 상위 폴더에 대한 아이디를 가져왔거든요. 그 다음에 콘스트 해가지고 제가 이제 폴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폴더 서브 해가지고 폴더 서브에서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 이러죠? 지금 다시 볼까요? 저장이 안 됐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냥 빠르게 한번 할게요. 콘스트 해가지고 콘스트에서 다시 한번 페런트 폴더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앱 해가지고 여기서 get folder id 폴더 바이 id 값을 가져오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가져온 값을 가져올 거고요. 즉 이제 페런트 폴더 자체를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콘스트에서 서브 폴더 해가지고 그 안에는 서브 폴더에서 그 안에는 페런트 폴더 해가지고 그 페런트 폴더 안에서 가져올 거거든요. 거기서 get folders 해가지고 전체를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hile문을 쓰는데 while문에서 서브 폴더 안에 그 안에 has next 해가지고 우리가 그 next 안에 있는 값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값 자체를 서브 폴더에 있는 값 자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하이 폴더 이름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 다음 하이 폴더 이름을 가져와서 변수 서브 폴더 네임에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는 서브 폴더 네임이죠. 네임으로 할게요. 서브 폴더에 자체의 next 다음 걸 가져오는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값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하이 폴더 이름을 가져와서 변수 서브 폴더 네임으로 저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그 값을 여기서 찍는 부분이고요. 로그에서 서브 폴더 네임. 자, 일단 제가 한번 작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드라이브 앱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폴더 아이디, 즉 이 상위 폴더의 아이디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저는 오토코더라는 폴더로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폴더스, 전체 폴더스를 들어오는데 이 폴더스 자체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제 이쪽 서브 폴더, 오토코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서브 폴더들이 있잖아요. 그 서브 폴더 안에 있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get folders라는 함수를 쓴 거고요. 그 값들을 서브 폴더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 폴더 안에는 has next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는 다음 폴더의 값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다음 인자로 이제 넣어준 거고요. 그래서 값이 있으면 넘어간다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let 해가지고 서브 폴더 네임 자체가 만약에 서브 폴더에 next 해가지고 즉 우리가 일단 넘어간 이후에 그 안에서 다음에 있는 next에 있는 값으로 넘어가서 그 안에서의 getName 즉 다음 하이 폴더 이름을 가져와서 변수에 있는 이름을 가져오고 이걸 변수에 저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값 자체는 이렇게 로그로 이제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while문은 이제 i와 같은 변수가 없어도 저희가 폴더 이름을 차례대로 불러올 수 있는 이유가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 get folders에 대한 이 결과를 이제 next로 반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next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변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권한 검토하고,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면 이렇게 일일이 다 권한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코드 1, 코드 2, 코드 3 이게 자동으로 잘 실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코드 1, 코드 2, 코드 3으로 잘 실행이 되는 거 봤을 때 우리가 폴더 안에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는 뭐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나머지에 있는 폴더,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S를 붙인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개의 폴더가 있다는 전제를 갖고 이렇게 서브 폴더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 우리는 이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반복문의 for문과 while문까지 모두 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진행하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은 조건문부터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수 있는데 조건문을 실행을 하지 않고 지금 반복문부터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건문을 어떻게 해서 쓸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기초 문법으로 한번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앱스 스크립트를 조금 더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